호돌이 썰툰. 호돌이 심리 테스트. 어느 날 당신은 여유를 즐기며 침대 위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벌레. 당신은 이 벌레를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살충제를 듬뿍 뿌려버린다. 2번 벌레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책을 읽는다. 3번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른다. 4번 무엇이든 손에 들고 벌레를 때려잡는다. 3, 2, 1. 이것은 여러분이 싫은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1번 살충제를 듬뿍 뿌려버린다는 겉으로는 친한 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착하지만 너는 나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번 벌레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책을 읽는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무시하는 타입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못 본 척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 사람과 관계없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3번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른다. 당신은 상대를 싫어하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성향입니다. 평소에 상대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을 공격한다면 정말 크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4번 무엇이든 손에 들고 벌레를 때려잡는다. 싫은 티를 내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성향입니다. 노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숨기지를 못하시는군요. 때로는 싫어하는 상대를 공격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기도 하는 성향이네요. 두 번째 테스트. 당신은 전생의 공주였습니다. 공주인 당신은 옆나라 왕자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왕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 공주는 용기를 내어 왕자의 아버지인 왕에게 찾아가 결혼 승낙을 부탁하였습니다. 왕이 말하길 허락을 해주는 대신 조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은 왕자를 탑 꼭대기에 가둬두고 공주가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주는 매일매일 탑 앞에서 왕자가 나오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6일째 밤, 하루만 더 기다리면 왕자를 만날 수 있으나 공주는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공주가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2, 1.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당신이 연인과 헤어지게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호돌이 심리 테스트.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눈앞에 천사가 보이네요. 그리고 그 천사는 당신에게 당신의 목숨을 아직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더 드릴게요 라고 하네요. 이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나요? 1번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번 어차피 일주일 뒤면 죽을 텐데 지금 살아있는 게 무슨 소용인가요? 3번 일주일밖에 안 주신다고요? 일주일 동안 전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왜 일주일만 주시는 건가요? 4번 남은 일주일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3, 2, 1. 이것은 자기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문항입니다. 1번 사랑과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네요. 2번 진실,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3번 고독, 혼자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중요시합니다. 4번 정의, 언제나 정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신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신이 사진을 찍은 배경은 무엇인가요? 1번 사람이 북적이는 배경, 2번 자연 배경, 3번 벽이나 아무것도 없는 배경. 이 심리 테스트는 애정 결핍도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사람이 북적이는 배경. 혹시 애정이 많이 굶주리셨나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힘내세요. 자연 배경. 어떤 상황이든 변함없이 잘 지내는 아주 현명한 타입입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정말 잘 즐기는 사람입니다. 벽이나 아무것도 없는 배경. 당신은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고 애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호돌이 심리 테스트. 잠시의 휴식도 없이 열정적으로 살아온 당신.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동안의 황금 같은 휴가를 얻게 되고 그동안 가정, 직장 등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버리기 위해 무작정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납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한 당신은 그곳에서 렉팟 부족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달 동안의 긴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렉팟 부족의 족장이 당신에게 동물 한 마리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사자, 말, 소, 양, 원숭이. 당신은 이 5마리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을 데려가고 싶나요? 3, 2, 1. 사자를 선택하였다면 자존심이 매우 강한 성격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를 참을 수 없고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 같으면 위축되기도 합니다.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는 일과 마주했다면 잠시 분위기를 바꿔
심리적 안정을 취해보세요. 말을 선택하였다면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일상에 실증을 느낀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관심거리나 취미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소를 선택하였다면 일과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공부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고 직장인이라면 직업과 연봉에 관한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답니다. 본인을 짓누르고 있는 중압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양을 선택하였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연인이 나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너무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면 정신건강에 해로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솔로라면 빨리 연애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어야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현재의 일상에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원숭이를 선택하였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큽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애써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면 무조건 참거나 상대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해요. 더 큰 오해가 쌓이기 전에 마음을 터놓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돌이 심리 테스트. 마음에 드는 이성과 술 한잔을 하게 된 당신. 갑자기 술 기운이 올라와서 머리가 핑 돌게 되었는데요. 이때 함께 있던 이성이 어떻게 대해줘야 할까요? 1번 술 깨면 머리 아플 테니까 좀 쉬었다가 마셔. 2번 시원한 물을 주면서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3번 어깨를 감싸며 괜찮아? 4번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야. 마셔. 1번을 선택한 당신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이성에게 호감을 느낀다. 당신은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는 쿨한 연애를 지향하는데요. 일도 사랑도 모두 쟁취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한 당신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연애 스타일 역시 확 타오르기보다는 서서히 격렬해지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을 선택한 당신은 겉은 카리스마가 넘치고 속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매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눈이 높다는 소리를 듣네요. 4번을 선택한 당신은 인생은 즐기며 사는 거지 라며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당신은 어떤 자리에서도 튀고 개성 넘치는 이성과 잘 어울립니다. 당신이 너무나 좋아하던 옷이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했던 옷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서 헐어버렸네요. 이럴 때 당신은 이 옷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1번 아쉽지만 그냥 버린다. 2번 찢어질 때까지 입는다. 3번 입지는 않아도 그냥 옷장에 넣어 보관한다. 4번 나눌 수 있는 곳에 기부한다. 이 심리 테스트는 연애 중 권태기가 왔을 때의 당신의 반응입니다. 1번 권태기가 와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다정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죠. 긴 연애나 결혼을 했을 때에는 점점 무뚝뚝해지는 스타일이네요. 2번 내가 더 잘하면 상대방이 변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좋았을 때보다 식었을 때 잘해주려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방을 위해 더 배려하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3번 연애가 재미없거나 시들해지는 시기가 오더라도 그러려니 하는 타입입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 편입니다. 4번 연애가 재미없고 지루해지면 상대방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후 상황을 나아지게 하려 노력하는 타입이네요. 호돌이 심리 테스트. 내일은 예전부터 기대했던 남친과 데이트입니다. 그때 친한 친구가 전화로 무슨 일이 있어도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내일 만나줘 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꼭 내일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1번 바로 데이트를 거절하고 친구를 만난다. 2번 데이트를 마치고 밤에 만나러 간다. 3번 모레 이후에 만날 약속을 정한다. 4번 약속이 있어 라고 상담을 바로 거절한다. 5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애인에게 상담한다. 1번을 선택한 사람, 바로 데이트를 거절하는 태도를 통해 당신은 사랑보다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타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학창시절의 친구나 소꿉친구와 우정 같기도 하고 연애 같기도 한 확실하지 않은 사랑에 휘둘리기도 하며 친구 중에서 애인이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놀러가거나 취미생활을 할 때도 항상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정신적으로 동료의식이 강하답니다. 2번을 선택한 사람, 데이트를 마치고 만나러 간다는 것은 친구와 애인 모두 소중하지만 결론을 확실히 내지 못해 데이트와 상담이 모두 어중간해지는 타입입니다. 그런 당신은 사랑에 대해서도 짝사랑만 하기 일쑤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신은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상대방을 너무 신경 쓰다가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상대방이 당신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할 때는 자기중심적인 경향도 필요합니다. 솔직한 나의 면모를 보여주세요. 3번을 선택한 사람. 모레 이후에 만날 약속을 정하는 이유는 애인과의 약속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와의 상담도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인은 그런 어른스러운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애를 할 때 이성이 이겨서는 언젠가 사랑이 깨져버리지 않을까요? 또한 당신은 좋아하는 감정 이상으로 주변 상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같은 사람을 동시에 좋아하게 되면 설사 상대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해도 스스로 물러나 버립니다. 4번을 선택한 사람. 바로 거절한 당신은 진지하게 교제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동시에 애인을 단순한 연애 상대로만 여기며 정신적 교감은 결여된 연애를 하는 타입입니다. 당신 스스로 짐작가는 부분은 없나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사람은 역시 진짜 사랑을 만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5번을 선택한 사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는 것은 친구도 소중하고 물론 애인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우 정이 깊습니다. 연애를 하면 상대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또 결혼하자는 등의 달콤한 속삭임을 들으면 순식간에 날아올 듯 신이나 당장 결혼 날짜를 잡을 사람이네요. 당신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타입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정하게 구애하면 바로 이끌려 따라가 버립니다. 또 사귈 마음도 없었으면서 동정심을 느껴 상대와 교제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신은 매우 착하고 멋진 사람인 것 같군요.